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겨울은 추운 날씨와 찬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는 물론 눈이 자극받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느 계절과 마찬가지로 햇빛 속 자외선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난방으로 인해서 실내 환경이 건조해질 수 있어서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유지하고 눈을 자주 깜빡여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겨울철 주의해야 할 안과 질환 중에서 백내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윤용준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40세 이상 성인의 42.3%, 또 65세 이상 성인의 90% 이상에서 백내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유병률이 90%라는 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백내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의 눈의 구조를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눈을 앞에서부터 보면 투명한 각막, 그 뒤에는 동공 크기를 조절하여 눈 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그 뒤에는 눈으로 들어온 빛을 모아주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네. 수정체는 말랑말랑한 물질로 이루어져 두께를 변화시켜 주어 망막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안구 안쪽을 감싸고 있는 망막에 상이 생기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것이죠. 백내장이란 이 중에서 빛을 전달해주고 모아주는 카메라의 렌즈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눈 속의 맑고 투명한 수정체 부위가 노화 등에 의해 뿌옇게 흐려져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네. 실제 백내장 환자분의 수정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왼쪽에 백내장이 생기지 않은 수정체는 투명하게 보이는 것에 반해 오른쪽에 있는 백내장이 온 수정체는 보통 노랗고 하얗게 변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불투명하게 변합니다. 이 사진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혼탁해 보이는데요. 수정체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변하게 되면 그만큼 시야가 흐려지겠어요? 그렇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네. 왼쪽이 정상 시야입니다. 오른쪽인 백내장 환자의 시야이고요. 네. 수정체가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이 흐려 보이고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백내장이 실명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진단도 빠르게 되고 치료 기술에 많은 발전이 있어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받으실 경우 예후가 양호한 질병입니다. 예. 백내장이 생기면 사물이 흐려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밖에도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을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흐린 증상이 있다는 증상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은 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내장의 정도나 상태에 따라 자각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시야가 전체적으로 흐려진다거나 눈에 뭔가 낀 느낌, 항상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햇볕을 보면 눈이 부시다는 증상인데요. 밝은 낮에 보통 더 잘 보여야 되지만 이상하게 밝은 낮에 밖에 나갔을 때 흐리게 보이고 눈부심이 생기게 되면 백내장을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증상도 있습니다. 백내장이 조금 더 진행되면 물체가 약간 겹쳐 보여 2개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네. 이것을 복시라고 합니다. 또한 백내장일 때에는 한쪽 눈을 감고 볼 때에만 2개로 보이고 겹쳐 보이는 단안복시라고 하는 증상이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 빛이 먼저 보이는 증상도 있는데요. 밤에 길을 걸을 때 빛이 퍼져 보이는 것을 느끼거나 신호등 불빛 같은 게 이중으로 보이게 되어도 백내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시력이나 안경 도수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경 도수에 큰 변화가 오는 경우에도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초기에는 이런 증상들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건조증, 알러지 또는 다른 이유로 병원에 오셨다 우연히 백내장을 발견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보통 양쪽 눈에 모두 백내장이 생기면 발견되기는 쉬우나 한쪽에만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부러 한쪽 눈을 감고 보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끔 한쪽 눈씩 가리고 보시거나 만 40세 이후에는
전체적인 눈 상태에 대한 검진을 받아보시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보통 어르신분들 보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단순히 노안이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단순한 노안과는 백내장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예,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이고 노안은 수정체가 탄력을 잃게 되어 초점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가까운 거리가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네. 백내장 초기에는 이런 노안 증상과 매우 유사해 환자분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안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돋보기나 안경을 착용하시면 잘 보이게 됩니다. 네. 하지만 백내장은 이런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거리도 잘 보이지 않고 안경을 착용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점이 노안과의 차이점입니다. 예, 단순한 노안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증상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요, 어르신들이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이거 백내장 아닌가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혹시 백내장과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은 없을까요? 네, 보통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시는 경우 쉽게 백내장과 다른 질병을 구별하여 진단할 수 있지만 환자분이 일상생활에서는 질환이 달라도 증상은 비슷하게 느껴서 구별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예를 들어 눈 안에 빛을 받아들이는 조직인 망막 및 황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비슷한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황반 변성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초기 황반 변성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나 이 황반 변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백내장과 비슷하게 시력이 떨어지거나 우리 시야의 가운데 부분이 어둡게 보이거나 똑바른 선이 휘거나 또는 일그러져 보이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증상이 있어 백내장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오셨다가 황반 변성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황반 변성을 설명드렸지만 우리 망막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혈관 질환, 및 염증성 질환 또는 시신경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백내장의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되어 불편한 증상을 서서히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황반 변성이나 눈 안에 중요한 혈관들이 막히거나 염증 등에 대한 증상들은 보통 증상이 갑자기 느끼거나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백내장이 생길 때 발생하는 증상 중에 단안복시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네, 네. 보통 한쪽 눈을 우리가 감고 한쪽 눈으로 볼 때에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걸 단안복시라고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양쪽 눈을 볼 때에만 두 개로 보이고 한쪽 눈을 감으면은 증상이 사라지는 양안복시의 경우에는 백내장이 아닌 다른 질병, 그리고 예를 들어 눈 주변 근육에 마비가 생겼을 때 이런 네.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경우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이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빠르게 시력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백내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나이, 즉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수정체 내의 단백질의 성질의 변화로 백내장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50대 이전에서는 백내장이 좀 드물고 50대 이후에서는 환자분이 증가하여 50대에서는 약 14%, 60대에서는 30%, 70대 이상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네. 노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질병 요인으로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분의 약 25%에서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아토피성 피부염과 관련되어 백내장이 생긴 경우에는 백내장에 비해 젊은 나이인 20, 30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백내장은 나이가 어느 정도 오신 많은 분들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발생하는 선천 백내장 이외에도 젊은 분께서도 많지는 않지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포도당염이라고 하는 눈 안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사고에 의한 뾰족한 물체에 수정체가 찔리는 외상에 의한 경우도 있고 눈 및 눈 주변에 강한 충격을 받는 외상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어 이런 약을 피치 못한 이유로 사용하셔야 하는 분은 각별한 주의를 하시며 주기적인 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백내장의 원인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그런 분들 중에서 이거 나도 유전이 될까 하는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백내장도 유전이 되나요, 선생님? 네, 보통 노화에 생기는 질병이라 고령화 시대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마치 주변에 백내장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져서 유전이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백내장은 유전이 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주 특수한 경우인 선천성 대사장애나 근긴장성 이영양증 등의 경우 유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백내장 치료는 우리가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수술적인 방법은 약물 치료로 여러 가지 안약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안약은 초기에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분께 주로 사용하고요. 네. 하지만 안약을 사용하더라도 이런 효과가 크지 않고 이미 변성된 수정체를 투명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는 없어 결국 진행되는 경우에는 백내장의 가장 확실한 치료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백내장 수술은 쉽게 설명드리면 홍채 뒤에 위치한 백내장으로 변한 수정체를 얇은 껍질만 남겨두고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제거한 빈 공간에 다시 수정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지금처럼 넣어주는 수술입니다. 네. 새로 교체한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통해 선명하고 맑게 보실 수 있게 되고 수술은 대부분 2, 3mm의 작은 절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술 후 회복이 예전보다 많이 빨개지고 불편함도 많지 않으시나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염증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고 관리받으셔야 합니다. 네. 최근에는 눈 안에 새로 넣게 되는 이 인공수정체의 기술도 점차 발전되고 있어 예전에는 수술 후 안경으로만 보완해 주어야 했던 근시, 원시, 난시, 그리고 노안 등도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같이 교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 인공수정체는 모양이나 형태는 안경과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안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도 단초점 안경, 다초점 안경이 있듯이 인공수정체에도 크게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 중 한 곳만 집중하여 교정하는 인공수정체입니다. 이런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수술 후 일반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게 개발되었는데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눈 안에 맺히는 초점을 여러 개로 만들어 주어 먼 곳과 가까운 곳, 그리고 중간 거리까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감을 줄여주는 연속초점 인공수정체, 전체적으로 퍼져 보이는 것을 줄여주는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 등 아주 다양한 인공수정체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렌즈의 특성에 따라 환자분이 수술 전에 갖고 있는 근시, 원시, 노안, 난시 등을 줄여들여 수술 전에 안경이나 돋보기, 콘택트 렌즈 등의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수술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살펴보면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은 60대 초반의 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상 작은 글자를 매일 봐야 하는데 너무 보이지 않아서 힘든 상황입니다. 혹자는 눈 관리하면서 백내장 수술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던데 백내장 관련 수술 시기가 궁금합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오셨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받는 적절한 시기가 있나요? 네. 환자분들께 받는 가장 많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생겼다고 해서 네.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거나 진단 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환은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인 백내장의 경우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경과를 지켜보고 수술을 받으셔도 됩니다. 네. 백내장으로 인한 여러 증상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개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백내장으로 인한 증상들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수술을 받으시면 되고 네. 그런 경우에 백내장 환자분들이 느끼는 수술의 효과도 더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수술과 관련한 궁금증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왼쪽 눈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병원을 5군데를 가봤는데 한 군데는 나중에, 한 군데는 불편하면 나머지 3군데는 지금 수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하면 나중에 10년쯤 뒤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찍 수술을 하는 게 안 좋은 걸까요? 하셨습니다. 30대 초반이시고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 시기는 어떨까요? 네, 20, 30대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 백내장에 대한 정보가 특히 부족하신 그 경우가 많아 네. 사연의 환자분들처럼 걱정하시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60대 이상에서 생기는 백내장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검진을 하며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에서 생기는 백내장은 나이가 많은 분에 비해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아 백내장의 모양이나 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술을 조금 일찍 받으시도록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백내장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보통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백내장은 수정체 안쪽부터 천천히 진행되는 핵경화성 백내장의 경우가 많지만 젊은 분들은 보통 수정체의 껍질에 해당하는 피질 쪽에 생기는 경향이 있고 다르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몇 달만 해도 진행이 많이 되어서 수술을 바로 받기 어려우신 경우라도 검진을 가급적이면 짧은 간격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백내장의 정도나 나이 외에도 백내장 수술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짓비늘 증후군이 있다거나 폐쇄후각 녹내장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수술은 조금 더 일찍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수술의 시기는 백내장 정도뿐만이 아니라 예상되는 진행 속도, 기저질환, 나이, 직업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앞서서 사연에 보면 부작용도 걱정을 하셨거든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수정체의 껍질 부분인 수정체 낭이 터지거나 수정체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초기에는 염증이나 황반 부종 등이 있고요. 아주 드문 경우긴 하나 인공수정체가 원래 위치에서 틀어지면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가능하면 눈이 세게 눌리거나 누르지 않게 조심하면 좋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앞서서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 뭐라고 하더라 이런 식의 과도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여름보다 겨울에 하는 게 좋다. 어떤가요, 선생님?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여름철에 덥고 습한 날씨는 백내장 수술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수술 장비의 진화와 채소절개 수술법이 나오면서 염증 및 감염 노출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거든요. 네. 오히려 계절 때문에 수술을 늦추고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 백내장이 많이 진행되면 다른 합병증으로 발전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네.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계절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계절은 수술 시기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살펴보겠습니다. 20, 30대에 라식 수술을 했으면 백내장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가요? 네, 정답은 이제 세모입니다. 세모? 네, 예. 이전에는 라식 수술을 받으셨더라도 백내장 수술 과정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수술 후 변한 각막의 상태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처음 도입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라식 1세대 환자분에서 네. 노안, 백내장이 시작되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은 가능하지만 굴절 교정 수술은 각막을 레이저로 깎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수술 후 각막의 형태가 변해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인공수정체 도수를 측정하는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수술 후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또한 검사 장비가 개발되고 오차를 줄이는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전 정밀한 검사와 결과 분석, 수술 경험이 풍부한 안과 전문의의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술 후에 시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아예 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요즘 안구 건조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눈이 쉽게 피로해지잖아요. 이런 안구 건조증이 수년간 반복이 되다 보면 백내장의 발병 위험도 생기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안구 건조증 자체로는 백내장의 위험 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구 건조증 때 염증을 같이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랜 기간 점원하는 경우에는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이 많아지고 건조한 환경, 미세먼지 등으로 안구 건조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백내장의 환자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보통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단순히 건조한 느낌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뿌옇고 답답한 느낌, 끈적이는 느낌도 동반될 수 있어 네. 백내장이 해결되어도 눈에 불편감이 남아 꾸준히 건조증 관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안구 건조증, 백내장과의 연관성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삶의 질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소 눈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5초 안에 깜빡이면 심한 안구 건조증, 10초 아니면 안구 건조증이 의심되고 네. 15초 동안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면 양호한 상태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자, 함께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네, 자,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5초 안에 눈을 깜빡인다라고 하면 심한 안구 건조증일 수 있고요. 10초 아니면 안구 건조증 의심 단계, 그리고 15초 동안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들 한번 테스트해 보셨나요? 예. 평상시 내 눈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 오늘 해보게 됐는데요. 끝으로 백내장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선생님? 보통 백내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환이라 확실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강한 자외선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많이 쬐었을 때 백내장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낮에 오랫동안 야외에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선글라스 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 등을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흡연을 하시는 분은 금연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법도 도움이 되고 평소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40대가 넘으시면 바쁘시더라도 1, 2년에 한 번은 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색소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